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인더인데 이런 바인더가 제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영화 밀정에 나오는 그 공유가 했던 역할이 김시연이거든요. 이 김시연 선생의 이력서입니다. 보면 김시연 선생의 편지, 뭐 이런 메모 이런 것들이 있죠. 임병직 이분이 남긴 붓글씨는 이거 딱 하나 남아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귀한 글씨인데 제가 임병직 선생의 손자한테 가서 구해갖고 왔습니다. 대전서 구해갖고 왔고요. 굉장히 귀하고 어려운 글씨입니다. 마이클 잭슨, 오프라 윈프리, 조지 부시, 타이거 우즈고요. 오제이 심슨 글씨 않습니까? 이게 현재 중성 비닐이거든요. 저기 미국에서 만든 중성 비닐인데 굉장히 그 보관에 용이하고 보존을 잘 할 수 있는 비닐입니다. 오늘도 하나 들고 오셨죠? 예, 이 글씨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상설이라는 분의 글씨인데, 이상설, 예, 네. 이상설 선생님 글씨. 이게 이제 1909년에 쓰신 건데요.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쓰신 편지인데 굉장히 글씨가 좋습니다. 네. 딱 봐도 좋아 보여요.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19세기 최고의 인물이 아닐까, 한국에서. 저는 20세기 최고의 인물로 정주영을 뽑고 싶고요. 예. 글씨로 보면 그렇습니다. 글씨를 보면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이상설 이분이 그 안중근이 존경한다고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헤이그 특사 사건 때 정사죠. 그렇죠. 근데 정사인데 이분이 이위종과 같이 갔죠. 그러니까 헤이그 밀사 세 분 중에 한 분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제일 위에 있는 정사고요. 예. 그 법률가인 이준과 통역가인 이위종이 같이 갔죠. 근데 이준 열사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준 열사가 훨씬 더 유명하죠. 훈장도 그분은 1등 훈장을 받고 이분은 3등 훈장 받았는데 사실은 이분이 정사였고요. 그리고 이 글씨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제가 2009년도에 필적은 말한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책의 표지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이 글씨를 찍어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사진을 쫙 보냈는데 디자이너가 보고 고른 겁니다. 출판사가 딱 고른 게? 예. 디자이너가 보고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도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럼 변호사님이 그 글씨를 이렇게 들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주면서 한번 분석을 해주세요. 이분의 수준이 어디서 어떻게 보입니다. 이런 거 말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탁월하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정말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참을성이 강하다 이 정도를 넘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의 글씨를 보시면 이 가로선이 길지 않습니까? 가로선이 긴 거는 인내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로선이 쭉 긴 거는 일의 완성도가 높다, 책임감이 높다, 최고를 추구한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뭐 그런 등등이 있는데 글씨가 보면 글씨가 약간 작았다, 컸다 이런 것도 있고요. 행의 간격 따라서 약간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변화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변화가 있는 거는 변덕스럽다는 뜻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적응을 잘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수를 둘 줄 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면 변덕스럽지가 않은 거죠. 변덕스럽지가 않고 이 변화 있는 글씨의 장점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타이거 우즈의 글씨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의 글씨인데 정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는 용기와 정밀함을 같이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탁월하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양립할 수 없을 걸로 보이는 두 가지를 함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 이런 거죠. 이분의 글씨가 그렇습니다. 예. 보시면 이 상자에서 이 나무목과 이 눈목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져 있네요. 예, 이렇게 쓰는 글자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멋을 부린 거예요. 멋을 부렸는데 그렇다고 이분이 올곧지 않냐? 굉장히 올곧죠. 올곧으면서 사람들에게 관대하기도 하고 통이 크기도 하면서 정밀하기도 하고 이런 걸 다 갖춘 거죠. 이런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인물로 정주영 회장. 예, 정주영 회장을 뽑고 그분의 싶습니다. 글씨는 어떤데요? 정주영 회장의 글씨는 그분 글씨도 갖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그 책에 서명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밖에 없고요. 그냥 일반 글씨는 없는데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담담한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글씨가 있는데 그분의 글씨는 재벌의 전형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의 전형이기도 하고 아주 탁월한 사람의 글씨입니다. 네, 돈 많은 재벌은 어떤 글씨를 써요? 보통 성공하는 사람의 글씨의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예. 하나는 가로선이 길다. 가로선 길다. 예, 그리고 우상향한다. 오른쪽으로 갈 때 약간 올라간다. 그러니까 가로선이 긴 거는 인내심이 강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상향한다는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벌도 당연히 그렇고요. 예. 그리고 재벌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한글로 치면 미음자를 쓰는데 미음자가 이제 귀퉁이가 4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쪽 위 귀퉁이와 아래 귀퉁이가 있는데 오른쪽 위 귀퉁이는 이렇게 너무 딱딱하지 않게 약간 둥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오른쪽 아래 귀퉁이를 굳게 닫죠. 이야, 이제 아주 정밀하게 들어가네요. 예, 예. 근데 이게 일본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입구자를 거기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글씨가 돈 많은 사람의 전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융통성을 가지면서 절약을 한다. 그러니까 재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절약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절약을 굉장히 하거든요. 지금 세계적인 재벌들, 이 사람들 재산이 보통 몇십조 원이 되는데 전부 절약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출근할 때 자기가 운전하고 직접 햄버거야 사는데 그런다면서요. 예, 하루에 뭐 2.6달러 이런 세트를 먹는데 주가가 안 좋으면 2.2달러짜리를 먹는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가로선의 위가 좀 높다. 그러니까 이상을 뭐 뚫는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옆면형 글씨라서 한 획으로 여러 그 구성부분을 쓴다. 이거는 통찰력이 있다. 뭐 종합적인 사고를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한 특징 10몇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리고 그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글자의 획의 마지막 부분을 꺾는다. 또는 거기에 힘을 준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 글씨를 보면 오른쪽, 그러니까 글자 마지막을 꺾습니다. 꺾어요. 예, 그러니까 글자를, 그러니까 이 가로선이 가다가 이게 꺾거든요. 근데 그게 책임감, 네. 미래 완성도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전에 아놀드 파머 아실 텐데. 골프 선수. 그렇죠. 예. 아놀드 파머의 글씨를 보다가 이 사람이 왜 재벌의 글씨의 특징을 갖고 있지? 그리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인데 예. 근데 또 스포츠 용품 사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놀드 파머의 글씨를 보면 뭐 잭 니클라우스나 타이거 우즈나 세계적인 골퍼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아놀드 파머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글씨거든요. 예. 찾아보니까 아놀드 파머가 1년에 500억을 벌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골프장 디자인 그리고 의류 그걸로. 근데 아놀드 파머의 글씨가 마지막을 강조를 하고 딱딱 눌렀습니다. 네, 네. 그게 굉장히 재벌의 글씨의 특징 중에 하나를 말해주는 거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종이권에서 한 번씩 써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내 글씨가 혹시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로획이 긴가? 예. 우상향하나? 예. 미음자를 어떻게 쓰나? 예. 해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글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주나 관상은 바꾸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글씨는 바꾸면 됩니다. 노력하면 바뀌죠. 예. 근데 전 거기 주목하고 있는 거죠. 글씨를 바꾸면 사람의 뇌가 변한다는 거죠. 진짜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예. 그 동양에서 몇천 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서예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서예라고 하는 게
글씨를 멋있게 쓰는 게 아니라 서예를 통해 도를 닦는다. 그러니까 도를 닦고 인격 수양을 한다. 그렇죠. 이런 건데 인격 수양의 의미가 뭐냐? 내면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글씨를 통해서 내면을 바꾸는 거니까 글씨 연습을 통해서 뇌를 바꿔서 자신의 삶을 좋게 바꾸는 게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뭐 방금 그 자료 화면에서도 조금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거 보면 뭐 운동선수, 정치인, 연예인 그런 직업적 특성도 글씨에 다 나오더라. 예,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것도 좀 간단하게만 정치인들의 글씨는 어떻다? 운동선수는 어떻다? 연예인은 어떻다? 아까 재벌 얘기까지는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글씨는 주로 첫 글자가 큽니다. 이게 결국 무대기질 과시욕이라는 건데요. 그게 크고요.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행의 간격이 좁아서 다른 글자를 침범할 정도까지 가는 수가 많습니다. 이거는 자신이 주장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피해 주는 거를 감수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물론 링컨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 위로 긴 글씨가 많은데 용기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예인들의 글씨도 정치인과 유사한 면이 있는데 과시욕 이런 거. 예, 과시욕 무대기질은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선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죠. 근데 그거 아주 큰 인물이 되거나 아니면 연예인이 되는 사람들은 보통 기가 셉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글씨를 쓴 수가 많고요. 예.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글씨가 빠르고 필압이 강합니다. 빠르고 강하다. 예,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운동선수도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게 예를 들어 야구 선수와 골프 선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것까지 보여요? 아니 그럼요. 왜냐하면 야구는 3할을 치면 잘하는 건데 예. 골프는 30%를 성공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은 굉장히 센 기세로 강하게 쓰는데 골프 선수들은 굉장히 정밀한 글씨를 씁니다. 그래야 되니까요. 네, 네. 이게 누구나 척 보면 그렇게 분석이 되는 게 아니죠. 변호사님처럼 수없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기본적인 것들 예를 들어 글씨가 크면 통이 크고 대범하고 이런 다 이 정도 아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직업까지 성향까지 막 들어가 그 보려면 내면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하는 거는 쉽진 않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그 왜 우리 정부 의뢰받아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뭐 필적 분석하셨다고요? 근데 김정은 글씨 제가 분석해서 머리 회전이 빠르다. 그리고 판단을 빨리 한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는 걸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약간의 좀 충동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작은 도발은 계속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이 현실적인 판단이 강한 사람이고 용기가 아주 강하진 않아서 예. 전쟁을 일으킬 만한 사람은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원래는 이제 김정은에 대한 것만 의뢰받았는데 제가 트럼프의 글씨도 그때 같이 분석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트럼프도 비슷해요. 트럼프도 판단이 빠르고 그 사람 남에게 뭐 해가 되는 걸 개의치 않고 예. 이러거든요. 대신에 트럼프의 특징은 알려진 바와 달리 이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산을 하기 때문에 큰 일을 만들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둘이 그렇게 비슷하니까 또 만나서 이렇게 예, 그런 이벤트까지는 해내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필적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 예. 그건 자기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다. 예. 변호사님도 그렇게 노력하세요? 아, 그럼요. 저도 사실 글씨 볼 때마다 좋은 글씨 볼 때마다 제 글씨 바꾸고 있죠. 조금씩 계속합니다. 지금도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글씨 쓰고요. 연습을 하고. 예. 그러면 본인의 성격이 변하는 게 느껴져요?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처한테. 예. 내가 이렇게 됐냐 했더니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그래요. 예. 오늘 저 밑에 화이트보드가 하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직접 한번 좀 어떻게 연습하시는지 예.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좀 시범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뭐 이런 식인데요. 어떤 글씨를 쓰면 뭐 최고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제가 작년에 쓴 책 제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필체를 할 때 이 르의 을을 밑을 살짝 꺾었죠. 구부리시네요. 아, 예, 그렇죠. 이게 마지막 회계 강조, 이게 결단력, 책임감 이런 거와 관련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보시면 조금 그 치읓의 꼭지가 조금 길게 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체에서 애자도 약간 길게 썼습니다. 밑으로 내리는 걸 쭉. 예,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약간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글씨를 우상향. 쓰고, 예, 우상향. 그러니까 보통 최소한 이게 그러니까 평형을 달리게 써야 되고요. 오른쪽 내려가는 글씨는 우울증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틀러 같은 사람들 네.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히틀러가 제가 보니까 20대에 우울증이 왔더라고요. 제가 히틀러 글씨를 모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히틀러가 20대 20몇 살에 쓴 글씨 보니까 그때 멀쩡하게 쓰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건 예. 우울증. 근데 심하게 우울증이 온 거죠. 그러니까 찰스 램이나 이런 히틀러 같은 사람들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미음을 보시면 이렇게 미음자. 썼죠. 미음을 이렇게 오른쪽 위에는 아주 둥글게. 약간 이게 사실 약간 둥글게 쓴 거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붓게 닫고. 그게 재벌적 특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병철, 정주영도 그렇고 외국에 있는 뭐 마윈이나 이런 사람 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게 한중일에는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중일의 재벌들의 글씨를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네. 제 글씨가 이게 동그라미도 조금 특색 있게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두 번에 걸쳐 쓰시네. 제가 이제 그렇게 쓰는데요. 그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닌데. 디귿도 한 번에 이렇게 착 내리시는구나. 예, 예. 이렇게 해서 제 글씨가 뭐 이게 아주 뭐 이게 가장 모범적인 글씨다. 이게 무슨 아주 좋은 글 샘플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쓴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튼 좋은 특징들을 배우려고 노력하신 예, 글씨잖아요.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좀 어눌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 펜으로 쓰면 좀 더 잘 쓰죠. 예. 그런 필적에서 드러나는 좋은 특징들 배워서 계속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예. 나의 성격도 변화시킬 수 있더라. 예. 이게 보통 필적 학자들 얘기가 매일 쓰면 한 6주 정도면 바뀐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국내 논문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논문 따라 다릅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씩 교육을 하면 6개월이면 많이 바뀐다라고 하고요. 보통 한 2달? 그 정도가 변화의 시간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왜 펜글씨 교본이라는 책이 예, 예.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글자를 표시해 놓고 예. 그걸 그대로 예. 그 새겨서 이렇게 쓰도록 연습하도록 예, 예. 펜글씨 교본 책 예. 그걸로 글씨 똑바로 쓰기 연습하는 그런 거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연습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도 사실은 그런 책들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런 글씨를 따라 쓰다 보면 내면이 바뀌는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글씨들이 보기 좋은 글씨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기 좋은, 맞아요. 그러니까 정돈돼 있고 보기 좋은, 거의 인쇄체 같은. 예, 그런 글씨를 쓰면 정돈성, 뭐 인내력 이런 건 좋아지는데 문제는 창의성 이런 거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의성이 있어지려면 좀 더 자유로운 글씨 써야 되고요. 예. 좀 더 곡선 위주의 글씨를 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인간상이 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글씨체를 거기에 맞게 써야 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우 나는 정말 대표적인 악필인데 뭐 졸필인데 이런 분들 꽤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니. 근데 악필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말인데, 악필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글씨를 두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악필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좋은 글씨가 뭐냐? 이런 거부터 먼저 해결할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그냥 보기 좋은 글씨, 정돈된 글씨, 예쁜 맞아요. 글씨를 좋은 글씨로 상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악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토벤, 뭐 톨스토이 이런 대단한 사람들도 글씨를 보기 좋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인간의 격이 낮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글씨는 반드시 예쁘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또 하나는 요즘에 손글씨를 안 쓰기 때문에 글씨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거죠. 결국은 글씨가 뇌의 흔적이다. 라고, 그러니까 브리앨런 프레이어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뇌의 흔적이기 때문에 뇌가 반영이 되는 건데, 다만 손을 통하기 때문에 손의 근육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의 근육 연습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쓰면 좋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손의 근육 문제는 금방 좋아지거든요. 방금 그 말씀이 제일 저는 귀에 딱 들어오네요. 악필이다, 졸필이다 하는 것의 기준점이 마치 인쇄된 글씨처럼 반듯하고 똑바른 글씨로만 기준점을 삼아서는 안 된다. 예. 좀 잘 해독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개성과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는 글씨체들은 훌륭한 글씨체다. 예. 그런 거로군요. 예, 그럼요. 그리고 쓰는 연습은 좀 꾸준히 하셔라. 예, 쓰는 연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네. 사람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독서, 뭐 참선, 운동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더디게 바뀌고 그리고 방향성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게, 글씨를 쓸 때 가로선을 길게 써라. 예. 그럼 인내력이 강해지고요. 예. 세로선을 길게 쓰면 일을 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상향의 글씨를 쓰면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로 바뀝니다. 제 주변에서 우울증 걸렸다가 제가 하는 대로 해서 치료된 분들 꽤 있거든요. 정말요? 예. 근데 그 정도만 해도 많이 좋아지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뭐 돈도 안 들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루에 그냥 한 10분, 20분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많은 선비들이 한석봉에 일어나실 텐데, 예. 한석봉이 어머니는 떡을 썰고 아들은 글씨 쓰고. 그랬죠. 근데 한석봉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조선의 선비들이 뭐 김상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뭐 식사도 안 하고 글씨 썼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예. 그 정도로 글씨 썼는데, 글씨를 쓴 이유가 그 당시에는 글씨를 내면의 완성을 하는 길이자 결과다, 이렇게 본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통해서 내면을 바꾸시는 연습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돈도 안 들고. 그렇죠. 돈 안 들고 시간도 언제서나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오늘부터 당장 좀 실천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글씨 필적을 좀 바꾸는 연습, 뭐 그걸로 성격이 안 변하면 어떻고요. 마음의 수양이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길 적극 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